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빗도, 저는 이책, 저는 피비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죠. 아니 근데 이책님 너무 봄의 남자처럼 하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점점 더 야위어가고 야위어가고 잘된 일이지 뭐. 그만 놀려요. 아니 근데 너무 살이 많이 빠져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전 감사합니다. 놀리려면 진짜 지독하게 놀린답니다. 그렇긴 해요. 네. 또 5월에는 여러 기념일이 있는 달이죠. 어린이날부터 부처님 오신 날까지. 특히 5월의 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승의 날 아닙니까? 두 분은 이책님과 피비님은 선생님들께 스승의 날에 연락을 자주 드리는 편인가요? 저는 연락을 잘 못 드리는 편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서는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 번, 그러니까 계속 보내야지 되는데 한 번 이제 안 보내기 시작하면 다시 보내기가 좀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아 저도 약간 비슷해요. 저도 이 대본을 쓰면서도 느꼈는데 저희가 연락을 잘 안 드리는 편이어서 죄송하더라고요. 하필 저희가 같은 반이었네요. 저희 담임 선생님은 연락을 아무한테도 못 받는. 그렇네요. PB랑 이제 제가 같은 반이었죠. 고등학교 때. 그럼 빗도님은요?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립니다. 진짜요? 매년 스승의 날. 네, 저는 고등학교 근데 전 중학교 선생님들이랑 연락이 끊겨가지고 이게 한 번 안 보내면 보내기가 좀 그래요. 네, 좀 그래요.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근데 중학교 선생님들이랑은 그렇게 그냥 끝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랑 또 저랑 그냥 관계가 있었던 좋았던 선생님 국어 선생님 계시거든요. 이나경 선생님이라고. 이나경 선생님은 이제 교직에도 안 계시지만 또 저희 되게 좋아해 주셨어가지고 항상 그냥 감사하다고 보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분한테는 꼭 보냅니다. 그리고 답장도 항상 오세요.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면 매년 약간 똑같은 내용일 거 아니에요? 약간 근황을 보내요. 저는 뭐뭐하고 잘 지내고 있고 건강하시죠? 이러면 네 그렇게 보냅니다. 다들 근데 사실 똑같은 말이더라도 그냥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좋죠. 오히려 약간 기다리시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좋네요. 예전보다 더 칼답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 딱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완전. 이쯤이면은 빗도가 올 텐데. 그러게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안 오면 막 하루 종일 시무룩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제가 이제 해가 지날수록 직업이 이제 좀 바뀌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뭐 그림 그려가지고 김 작가님 이러시면서 부르시다가 지금 에디터니까 김 에디터님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연락을 계속 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1분이면 되잖아요. 맞아요. 보내는 게 네. 최고죠. 맞아요. 또 나중에 어떻게 또 만날지도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올해는 꼭 연락을 들어보려고요. 그래요? 올해 약간 목표. 좋습니다. PB 같이 할래요? 좋아. 그럼 같이 보낼까요? 아니야 그냥 사진 찍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같이 있는데요. 아니 팟캐스트 하고 있어요. 재미중독자가 좀 더 잘 돼서 고등학교 그들이 우리를 부를 수 있게 만들죠. 저희 이거 얘기했는데 저희 초청 받았는데 막 다른 사람들 막 직업 막 휘황찬란한데 저희만 재미중독자. 좋은데요? 딸들 다 변호사 막 이런 건들. 오히려 좋죠 뭐. 네. 그러면 이제 5월에 찰떡인 게스트분을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스승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진짜 스승을 모셨습니다. 사전 정보에 따르면 이분은 현재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번 3월에 첫 교직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스승의 입장에서 기다리는 첫 스승의 날은 과연 어떨까요? 그럼 지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게스트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는 최근에 사진 찍기 재미에 중독되어 있는 짜잔입니다. 짜잔님. 잠깐 요즘 사진 찍기에 중독되어 계신다고요? 네, 요즘 사실
원래 좋아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많이 줄었어요.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사진 찍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신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사진 찍기다. 네. 그래서 오늘도 사진기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럼 주로 뭘 찍으세요? 옛날에는 사람을 별로 안 찍었어요. 그냥 제가 바라본 세상을 담고 싶어서 세상의 모습을 많이 찍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 모습 찍어주면은 좋아하고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고 했을 때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 찍기가 취미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짜자님 닉네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 닉네임은 그 뭔가 등장할 때 짜잔 하잖아요. 그 짜잔인데요. 저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자신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도 짜잔하고 등장하고 싶어서 짜잔이라고 해봤습니다. 진짜 짜잔하고 등장하셨어요. 사실 워낙 저랑 피비랑 그 짜자님이랑 고등학교 때 너무 절친이었잖아요. 네. 룸메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불러야지 하다가 이제 일도 시작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여일도 생기시고 해서 이제 드디어 불렀습니다. 짜잔하고 나타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잡았다 요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댓글 중에 짜잔님이 되게 정성껏 써주신 댓글이 있었는데 항상 짜잔님이 도대체 누굴까 했는데 바로 오늘의 게스트분이셨네요. 아니 저한테 분명 아니라고 했거든요. 또 혹시 짜잔 너야? 했더니 아니래요. 근데 짜잔님 진짜 너무 감동스러운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심지어 저희가 막 댓글 읽기 할 때 짜잔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바로 여기 바로 앞에 계십니다. 저 질문 있어요. 그럼 짜잔님 왜 빗도가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뭔가 장난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속이고 나중에 근데 알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닌데 하면은 그래도 너 아니야?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믿더라고요. 아니 저 진짜 다 믿어요. 알잖아요. 맞아, 잘 믿죠. 나도 투명하니까 남들도 투명하다 생각해요. 사기당해요 그러다가. 조심할게요. 장난치신 거군요. 네, 장난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전 또 이렇게 짜잔이라고 닉네임을 하신다고 하고 딱 들었는데는 몰랐는데 이책님이 짜잔님이 그 짜잔님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저 약간 키다리 아저씨 발견한 느낌으로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랬답니다. 네. 그랬군요. 키다리 아저씨라는 비유가 너무 웃긴데요. 키다리 아저씨예요. 꺽다리 키다리 아저씨. 네, 짜잔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부터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학교에서 일하시는 느낌이 어떤가요? 우선 너무 설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짜자님은 제가 오랫동안 봤지만 거의 10년, 우리 이제 10년지기예요. 맞아요. 짜자님 진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정말 가득한 친구기 때문에 저는 짜자님을 스승으로 받아들일 그 학생들이 행운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짜잔님 아니면 누가 교사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요. 제가 하나 고발할 거 있어요. 빨리 고발해요. 뭐죠? 짜잔님이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오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1층에서 짜잔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나갔는데 짜잔님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어요. 막 핸드폰을 보면서. 잠깐 스탑. 맨날 울잖아요. 맨날 울긴 하는데 막 오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짜잔 뭐야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보내준 영상 편지를 보고 막 오열하고 있는데 그 영상 편지가 막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역시 짜잔은 교사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짜잔님이 교생 실습할 때도 계속 봤고 심지어 제 중학교 모교에서 짜자님 교생 실습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감회가 진짜 새로웠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이제 이쪽으로 딱 가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약간 게임 캐릭터 말렙 찍은 것 같이 약간 뿌듯합니다. 진짜 내 새끼 같아 진짜. 그러겠어요.
짜잔이 그러면 이제 스승의 입장에서 5월에 스승의 날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저희도 또 학생 때 스승의 날 이벤트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사실 조금 예상은 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니. 어때요? 좀 이제 받는 입장이 되는 상황이 왔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생각을 사실 해보진 않았는데 왜냐면은 요즘 너무 막 정신없이 막 하루하루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긴 했는데 저는 사실 스승의 날에 더 애들한테 고맙다고 제가 뭔가 서프라이즈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요즘 배우고 있어요, 애들한테. 아, 많이. 진짜? 네. 최근에 뭔가 그러면 가장 깨달았던 그런 것들이 있나요? 학생들로부터? 저희 반 학생들 중에서 어떤 아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경청을 잘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 포용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능력이 진짜 뛰어난 능력인 것 같아서 멋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짜자님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정말 잘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생님으로서 너무 좋은 자질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최근에 또 짜자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도 뭔가 리프레시 됐어요. 이게 다른 세대와 다른 나이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야 돼요. 이게 맞아요. 나의 나이대, 나의 성별인 사람들, 나의 뭐 관심사인 사람들만 만나면 고여요.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말해주면 만약 그 선생님 상담 같은 거 하잖아요. 고등학교면 애들 울겠는데요? 저렇게 얘기해주면 아무도 안 울었어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막 말하면서 너의 자질은 막 이러면서 선생님일 것 같아. 경청이야 하면서. 그래서 아까 전에 저 얘기했잖아요. 짜자님이 선생님 생각 약간 믿기지 않아가지고 우리 참관 수업 몰래 가고 싶다고. 그 문동은 엄마랑 하도영이랑 전재준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맞아요. 더글로리 느낌으로. 그럼 이제 짜자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본 것 같으니 이제 오늘의 주제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빛도, 이책, 피비가 진행하고 게스트 짜잔이 함께하는 재미중독자 시즌3 9화를 듣고 계십니다. 이채님, 오늘의 주제가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입니다. 와, 또 저희 잼중이 사랑 전문 팟캐스트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약간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특집이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왔네 약간 느낌. 그렇죠. 스승의 날이라고 또 사랑 빠질 수 없죠. 무조건이죠. 네. 무조건이죠. 그렇죠. 그럼 한번 주제 소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하이틴 드라마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지루한 수업 시간, 선생님이 잠깐 숨을 돌리고 있을 때 학생 한 명이 기다렸다는 듯 손을 들고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 분명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 질문을 해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한창 첫사랑을 경험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경험하고 있을 중고등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는 흐리멍텅한 정신을 번쩍 깰 정도의 콩닥거리고 간질간질한 주문 같은 것일 텐데요. 그러면 선생님은 몇 번 빼다가 학생들의 성원에 못 이겨 결국 이야기를 시작하죠. 여러분은 이 마법 같은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내 비루한 첫사랑보다 멋진 어른인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설레본 적 있으신가요? 5월의 따스한 봄날, 스승의 날을 맞이해 다 같이 학창시절로 돌아가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에 한번 흠뻑 빠져볼까요? 와, 주제 소개 감사합니다. 아주 대서사시 너무 주제 소개 잘 해주셨어요, 이책님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잖아요. 네. 그리고 짜자님도 이번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신 선생님이시니까 오늘은 선생님과 첫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은 선생님께 첫사랑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피비님 뭔가 많이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의외로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들한테는 좀 낯을 가리는 편이에요. 되게 약간 수줍은 학생. 그래요? 그 정도는 가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막 근데 막 다른 애들이 꼭 이런 거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막 속으로 너무 좋아하면서 막 저도 눈 초롱초롱 해가지고 듣는 학생. 저도 원래 절대 말 못해요 이런 거. 그쵸? 첫사랑 얘기 해주세요 못해. 근데 옆에 야 첫사랑 얘기 해달라고 해봐. 박연진처럼 시키는. 선동가. 해봐. 저희 고등학교 때 야외 수업이라는 그게 있었잖아요. 가끔 이제 날씨 좋으면 밖에 나가서 수업 해주시는. 그렇죠. 근데 저는 야외 수업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런 막 옆에 있는 애한테 야외 수업 해달라고 하자. 근데 나는 안 해. 그럼 해줬나요? 가끔 해준 친구들이 있어요. 좀 당당한 친구들. 좋죠. 이채님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러게요. 수업 시간에 첫사랑 이야기를 들은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중학교 때 많이 듣고 고등학교 때는. 그렇죠. 짜자님은? 저도 거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워해서. 그렇죠. 근데 들으면 어떠셨어요? 재밌죠. 수업 안 들어가니까. 생각해, 그렇죠. 근데 그럼 여러분은 그런 첫사랑 얘기를 듣는 거를 좋아하신 거죠, 다들? 네. 당연하죠. 이야기 들으면 막상 좋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수업을 하기 싫어서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그 간질간질한 이야기가 좋았던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전 좀 수업 위에 딴 얘기를 해서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뭔가 사랑 이야기 듣는 것보다도 일단 지금 졸린데 딴 이야기 하니까. 맞아. 피비님 어땠어요? 사랑 이야기 자체가 그 콘텐츠였나요? 아니면은 그냥? 전 콘텐츠가 좋았어요. 기억에 남는 첫사랑 스토리 있나요? 근데 아쉽게도 없어요. 근데 그게 왠 줄 알아요? 왜요? 허울 없는 이야기여서 그래요. 그래요? 아니 나름 진지한 사랑 이야기를. 근데 저는 약간 첫사랑 이야기라고 하면은 좀 다 선생님이 처음엔 빼시다가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맞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꼭 첫사랑 이야기 특징이 나중에 생각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맞아, 기억이 안 나. 그분이 뭔가 얘기했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게. 누가 마법가루를 뿌려가지고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첫사랑 얘기는 다 까먹어야 돼요. 첫사랑. 근데 그러면 짜자님은 이제 선생님이시잖아요. 맞아, 준비해야지 첫사랑. 이런 빼야지. 어떻게... 없어도 만들어야지. 지어서라도 만들어야 돼. 지어서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보자 하면서 만들어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첫사랑 이야기를 합쳐서 제가 만들어 놓으려고요. 괜찮은데요? 괜찮죠? 그 무슨 뭔가 괘씸한데? 그러게요. 당하는 기분인데요? 선생님이 됐다고 좀 조련을 하시네. 그러게요. 우리 좀 까딱하면 확 넘어갈 뻔했어. 내 첫사랑에 그럴 뻔했어. 준비하세요. 분명히 질문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는 제 수업 들어주느라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저랑 피비랑 이책이랑 창간 수업 가가지고 애들한테 첫사랑 얘기 해달라고 해. 이렇게 말하. 그 뭔지 알지? 맨 뒤에 있는 애한테 쪽지죠. 이렇게. 선생님한테 첫사랑 얘기 해달라고 해. 다음 주에 선생님 첫사랑 대단해. 근데 그 짜자님은 여고에 계시잖아요. 궁금한 거 있어요. 보통 여고면 남자 선생님들한테 약간 첫사랑 얘기 해달라고 이렇게 좀 하지 않나요? 근데 편견인가요? 모르겠네요. 저도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근데 저 중학교 때긴 하지만 중학교 때 저희가 남녀 분반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남자 선생님들한테 보통 해달라고 하죠. 그렇죠. 약간 좀 잘생긴 남자 선생님한테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할아버지 선생님들한테는 안 그래요. 할아버지 선생님들은 그리고 꼭 단소 같은 걸 때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냅둬야 돼요. 맞아. 그래서 승의 날인데 너무 불경하게 제가 또 편집해주세요. 살릴게요.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약간 알 것 같아요. 약간 자극적이거나 야한 얘기가 나오면 기억하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줄 땐 다 필터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좀 필터링 된 것도 기억해 주시면 안 돼요? 너무 빗도님 혼자 그거 같은데요? 고자극의 사람이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학생 때는 첫사랑이 약간 선생님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런 조짐이나 그런 현상을 좀 관찰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 약간 궁금하긴 해요. 저희는 항상 학생 입장에서만 봤으니까 학교를. 네, 선생님 입장에서 뭐 보이는지. 맞아, 짜자님은 이번에 학교로 들어가셨으니까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보는 학교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근데 여러분 제가 간 곳은 여고랍니다. 아니 저는 여자 선생님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는 지금 모든 애들을 너무 지금 보고 있느라 정신이 없어갖고 아직 모르나 봐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뭘 생각하고 뭘 어떻게 하는지 다 보이나요? 약간 맞아. 우리는 막 몰래 뭐 숨긴다고 하고 뭐 하고 했는데 결국 어른들의 눈에는 다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수업하면서 궁금해요. 쟤네들 도대체 무슨 얘기하길래 저렇게 웃는 거지? 나도 듣고 싶다 이러면서 속으로 그 생각하면서 궁금하다 이러면서 못 물어보죠. 권위가 또 있어야 하니 선생님으로서. 아니요, 너무 주책 맞은 것 같아서. 웃고 있으면 뭐야 하면 주책 맞긴 하죠. 맞아. 이 얘기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 선생님들 좋아하신 적 있나요? 빅도님은요? 저 좋아했죠. 저 중학교 때 생물 선생님 좋아했어요. 알아요. 맞아요. 그 짜자님이 저희 중학교에서 교생했잖아요. 그 선생님 그때도 계셨어가지고 좋아했었는데 물론 그냥 중년의 남성인데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갈 때 저희가 면접을 봤잖아요. 면접에서 그 선생님 때문에 붙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요? 거기서 면접 질문이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하냐였어요. 근데 제가 문과인데 생물이요 이랬어요. 문과인데 왜 생물이 제일 좋아요 했더니 제가 생물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이랬더니 빵 터지셔가지고 분위기가 좋아졌군요.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다들 선생님 첫사랑 안 해보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그때 약간 축구 보는 걸 좋아하는 물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항상 그 차분하시고 교양 있으신데 또 축구 얘기만 나오면 엄청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덕질을 하시던 분이었던 거죠. 근데 약간 그때는 몰랐는데 뭔가 그분 앞에 가면은 좀 웃게 되고 괜히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었던 게 지금 기억나네요. 약간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또 약간 남자들은 좀 느리잖아요. 이게 뭐 사랑이고 뭐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그랬던 거? 그 정도? 네. 우리 짜자님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빨리 머리를 굴려봤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런데 막 저희 첫사랑을 생각을 해보자면 유치원 때 얘기를 갑자기 해도 되나요? 유치원 때 막 편지 써서 줬는데 저는 거절당했던 첫사랑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 또 거절당했어? 저 그래서 편지 열심히 써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때 갑자기 걔가 휴지통에 딱 버리는 거예요. 어머. 그래갖고 그거 보고 막 울었어요. 또 울었어? 네, 울었더니 그 유치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거는 원래 거절하면 안 된다 이러고 갖다 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근데 이거 나뉘었어요. 선생님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고 선생님을 왜 좋아하냐의 파가 있었어요. 피비님은 없으시나요? 선생님 좋아했던 적?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을 대체적으로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사랑이 아니라 다 약간 그 선생님들에 대한 항상 긍정적인 태도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저도 갑자기 중학교 때 생각나는데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진짜 무서운 선생님이었고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저희 때는 체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항상 그 자로 손바닥을 그렇게 때리셨어요. 아이고. 근데 저는 그 뭐지? 약간 다른 수학 선생님들은 약간 학생들 관리 약간 그런 게 잘 안 되시는데 그 선생님은 되게 단호하셔가지고 그런 점이 제가 마음에 들었고요. 약간 되게 수업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로 때려서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도 관제탑이었네요. 뭔가 단호한 리더 같은 느낌. 단호한 리더 같은 느낌이어서 저 선생님 되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체벌이란 그 당시 시대적 한계가 있었지만 단호한 리더였다. 아니 참 은근히 그런 거 좋아해요. 어떤 거요? 약간 예전에 저희 수우파 특집 할 때도 영재이 좋아하고 단호한 리더 재질 단호한 리더 재질 좋아해요. 좋아요. 그리고 저는 그 사회 선생님의 약간 펫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쩌다가 제가 사회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역사 과목을. 그래서 막 갑자기 저한테 너 사회부장 해라 이러면서 맨날 심부름 같은 거 시키시고 약간 부려먹으시고 저한테 롤리팝 하나씩 맨날 주셨어요. 춥팝춥스 하나씩. 그래서 전 좋다고 네 이러고 미니미 선생님의 종 이런 느낌. 맞아, 그래서 다 다양하다 진짜. 그럼 약간 빗도님도 뭔가 좋아했던 혹은 약간 따르고 싶었던 선생님 유형이 있나요?
뭔가 피비님은 좀 단호한 선생님 아니면 좀 잘 조련하는 선생님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저예요. 훈남 선생님. 그냥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얼굴. 그래 약간 다정 은근히 츤데레 좋아해요 저는. 그러니까 다정한 거 말고 츤데레요? 그러니까 안 챙겨주는 척하면서 다정한 거. 다정한 거. 사람 안 변해요. 안 다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정한 거. 사실 다정한 거. 근데 막 대놓고 다정은 또 싫어요? 너무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좀 장난 좀 많이 치시고 그런 사람 좋아해요. 네, 그럼 이제 책 냄새 킁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층님, 오늘은 어떤 시집을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오늘 가져온 시집은 배수연 시인의 조이와의 키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집이죠. 이층님이 저한테 선물 주셨을걸요? 맞아요. 맞아. 읽어보셨군요. 제목이 또 안 읽어볼 수가 안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조이와의 키스? 맞아요. 좀 제목부터가 첫사랑 특집에 어울리는 그런 제목이죠. 어떤 시집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시집 소개 전에 오늘도 작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수연, 시인. 2013년 시인 수첩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9년 첫 시집 조이와의 키스를 출간하고 2021년에는 두 번째 시집 쥐와 굴을 냈다. 다수의 앤솔러지 시집과 산문집에 참여했으며 미술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 시집 가장 나다운 거짓말을 쓰기도 했다. 네, 이런 작가님이신데요. 재밌는 이력이시네요. 네, 배수연 시인의 양력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미술교사이시면서 시인이시라는 점이에요. 현재도 서울의 모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집 쥐와 굴이라는 시집에서는 쥐라는 모티프가 나오는데요. 그 쥐라는 모티프의 비하인드를 들어보니까 그 학교 교무실에서 한때 쥐가 나온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쥐 소동이 있어서 밤마다 쥐가 나타났다가 낮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이 쥐를 잡아야 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약간 의아했다 그래요. 뭔가 햄스터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쥐를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쥐와 관련된 시들을 쓰셨다는 그런 비하인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양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나다운 거짓말이라는 청소년 시집을 내시기도 했어요. 청소년 시집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청소년 시집은 청소년들이 읽으니까 쉬운 시집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소재와 혹은 그런 문법을 고민하고 그렇게 쓰는 시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수연 시인님도 이 시집을 쓰고서 그 학생들이랑 같이 읽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사로서의 일상과 시인으로서의 작품 활동이 뭔가 물감처럼 자연스럽게 섞인 이런 배수연 시인님의 행보가 참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오늘 게스트로 국어 선생님이신 짜자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저는 바로 배수연 시인님이 떠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첫사랑 이야기여서 키스 나오는 제목 고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시집은 조이와의 키스를 골랐어요. 네. 또 선생님 첫사랑 키워드니까 또 제가 이 조이와의 키스라는 시집을 좋아해서 또 이 시집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주제에 맞춰 읽어볼 시는 시집 조이와의 키스에 수록되어 있는 비숑큘러스라는 시입니다. 네. 그럼 낭독해 볼게요. 네. 비숑큘러스 배수연 라넌큘러스들이 짖고 있다. 소리 없이 멍멍. A는 태어날 때 엄마의 똥구멍에서 연기와 함께 팡 소리가 났을 법한 개를 좋아했다. 비숍? 아니 비숑 프리제다. 맙소사, 큐리라니, 숑이라니. 외래어에서 이런 글자들을 보고 만다면 낮잠이고 뭐고 그날은 끝장이 난 거다. 큐를 하면 윙크를 하며 휘어져야 하고 숑 하면
발바닥에 쿠션이 생겨야만 한다. 비숑큘러스, 비숑큘러스. 나는 이상한 동작으로 꽃을 주문하고 아줌마는 을에 있는 일인 듯 푸드드 샴푸를 터는 비숑큘러스를 두어다 놔나 목에 방울을 달고 있다. 애인이 사뿐히 받아 올린 비숑. 거리로 나와 코너를 돌자 엉덩이를 흔들며 반짝이는 큘러스. 애인아,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면 짖지도 못해 모가지를 꺾고 죽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태양 아래 줄지은 혀를 앞발처럼 내밀 거야. 사뿐히 받아 올린 비숑. 엉덩이를 흔드는 큘러스. 네. 너무 좋아요, 시. 오, 딱 제 그래요? 스타일이에요. 방 붙여놓고 싶어요. 오, 네, 비토님 그럼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시가 너무 귀엽고요. 네네. 그 뭔가 큐, 숑 이런 단어들이 네. 귀에 쏙쏙 꽂히네요. 그리고 뭐 이미 심상적으로 너무 귀여워요. 하얗고 비숑도 생각나고 라넌큘러스도 생각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피비님 어떠셨어요? 저도 비숑을 라논큘러스라고 하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비슷하구나. 그 비숑 진짜 귀엽잖아요. 머리 이렇게 커가지고. 그쵸. 그래서 앞으로 비숑이 보면 라논큘러스 이 시가 떠오를 것 같고. 저도요. 그리고 그 뭐지? 그 큐이랑 숑 있잖아요. 네네. 그거 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진짜 큐 하면 약간 큐 이렇게 윙크를 하는 듯한 느낌이고 숑 하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뭔가 폭 이렇게 튀어나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표현을 잘하셨다 느꼈고 이런 외래어를 본다면 외래어에서 이런 글자를 본다면 낮잠이고 뭐고 그날은 끝장난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웃겼어요. 이런 표현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다라고 되게 귀여우신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진짜 귀여운 시예요. 네. 그러면 짜자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글자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글자들 옛날에 이런 상상을 해본 적도 있어요. 글자들의 이름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이름이 있고 성별이 있고 막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그 시절도 생각이 나면서 그 어감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숑 그리고 큘 이 어감이 너무 귀엽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금 귀엽다라는 말밖에 못하잖아요. 귀엽다라고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는데 이분은 윙크를 하며 휘어져야 하고 발바닥에 쿠션이 생겨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게 너무 딱 그 느낌인데 이 느낌 맞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이게 시를 읽는 묘미 같아요. 내가 느낀 감정을 신이 너무 적확한 단어로 묘사를 해주시는 거 볼 때 그 느끼는 희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비숑이랑 라눈클러스를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비숑인가 했는데 라눈클러스 설명이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저도 참 이 시가 되게 귀엽고 그리고 그 빗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참 이렇게 안정감 있게 귀여울 수가 있나 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우선 이 시에 좀 더 우리가 빠지기 위해서 약간 그 상황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 이 시는 화자인 나와 나의 애인이 어느 한가한 날에 꽃집에 갔다가 비숑 프리제와 꽃 라넌큘러스를 보는 순간을 딱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 두 단어가 아마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라논큘러스를 달라고 하다가 비숑이 보여가지고 비숑큘러스 주세요라고 귀여워. 하니까 그 사장님은 뭐 을에 있는 일인 듯 네 하면서 이제 라논큘러스를 갖고 와서 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에서도 이제 아까 피비님 말씀하셨지만 그 딱 그 부분 숑이랑 큐에 꽂혀가지고 이제 낮잠은 다 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로부터는 그 비숑과 라눈큘러스의 이미지가 막 섞이면서 이게 비숑인가 라눈큘러스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그래서 결국 진짜
비숑 클로스가 돼버리는 그런 지점까지 막 가는 게 참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시인님이 뭔가 이 순간, 이 언어, 아까 짜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단어가 되게 귀엽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단어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는 순간이 있는데 그거를 막 만끽하고 계신 것 같고 그 순간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시 읽으면서 덩달아 기뻤어요. 아, 맞아. 이렇게 사소한 걸로도 기쁠 수 있는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질문은요. 이런 큐리나 숑 이런 글자의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이 화자처럼 여러분은 요즘 사랑에 빠진 단어나 글자가 있나요? 너무 재밌는 질문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왜요? 요즘에 좀 근데 저도 약간 네. 이 시에 느낀 건 좀 다른데 네. 제가 요즘 빛이라는 단어에 꽂혔거든요. 잠깐만요. 다 괜찮아요? 그 약간 그게 네네. 뭐냐면 제가 약간 애교인데 그러니까 뭐 아빠한테 제가 엄청 막 틱틱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약간 불효녀 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빠 물 좀 떠다줘. 빛 이러거든요. 그냥 내가 빛이라고 이미 약간 나 빛이니까 해줘. 아빠가 막 그럼 따다주시고 장난으로 약간 뭔가 불효 같은데 귀엽네요. 약간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빛 이러거든요. 그게 꽂혔어요. 약간 요즘 유행어군요. 네, 저 혼자만 저 머리도 빛이처럼 했잖아요. 아, 머리 바꾸셨죠? 네. 맞아, 너무 잘 어울려요. 아버지 계속 이해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쟤는 왜 자꾸 비치거려? 아니면 해변인가 이러셨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좀 빛이라는 단어에 빠졌습니다.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 뜻을 생각 안 하면 빛 하면 귀엽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자기한테 하는 거니까 또. I'm bitch 약간 그러니까. 그렇네요. 또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맞아. 물 떠다달라고 하는 그런 네, 느낌이니까. 맞아. 애교 같은 느낌이군요. 애교입니다. 네. 좀 신선한 애교인 것 같긴 해요. 진짜 빗도님만의 애교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빛이어서? 죄송합니다. 빛도 빛. 오, 앞으로 비치도 해요. 비치도. 저 가끔씩 그런 모먼트 나올 때마다 빛이더라 불러주세요. 좋네요, 좋네요. 짜자님은 있으신가요? 저는 딱 단어가 떠오르진 않는데 비음이 들어간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받침이 이응인 게 뭔가 응, 멍, 망, 명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어감을 좋아해요. 이응의 어감. 이번에 읽은 시에도 앞에 라넌큘러스를 짓고 있다. 망망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 피비님은요? 저는 이 시인분이랑 비슷한 거 있어요. 제가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건데 뿌숑 이런 걸 되게 자주 사용하고요. 뿌숑 이렇게. 네, 그냥 혼잣말로 그냥 뿌숑 이렇게 하고 슉, 그러니까 뭔가 행동할 때 슉 이렇게. 아, 맞아요. 알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뭐 가지고 오면서 슉 이렇게. 그러면 오빠가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저래? 이러면서 쳐다봐요. 근데 저 웃긴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이거 시 낭송하실 때 네네. 웃었잖아요. 중간에 아마 편집될 테지만 그 이유가 제가 약간 푸숑푸숑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희 엄마랑 저랑 이렇게 강아지 산책을 나오다가 비숑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얘 비숑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얘 뿌숑이에요? 그래서 얘 뿌숑이죠. 그래서 제가 엄마 비숑 이게 근데 엄마가 맨날 이 실수를 맨날 똑같이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실수를 되게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젠틀몬스터 있잖아요. 거기서도 계속 포켓몬스터 어딨어요? 그래서 여기 포켓몬스터 매장 어딨어요? 막 계속 이러시거든요. 어록지 만들어야 돼요. 어렵지 진짜. 근데 그 비숑도 진짜 맨날 그러세요. 근데 약간 비숑보다 뿌숑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계속 맨날 뿌숑이라고 해요. 일리가 있어요. 젠틀몬스터 약간 포켓몬스터 같아요. 맞아요. 사실 비숑이랑 그 젠틀몬스터가 잘못한 걸 수도. 맞아요. 그게 더 어울리는 느낌도 있어요. 맞아. 이책님은 그런 단어 있으신가요? 저는 뭔가 요즘에 저는 이런 순간들 많거든요. 좀 단어 같은 게 가끔 새롭게 보일 때가 있는데 최근에 새롭게 보이고 약간 이거 되게 사랑스럽다 느꼈던 게 그 매콤 달콤할 때 콤자가 나한테 이게 맞아. 귀엽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통
이 떡볶이를 먹고 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매콤 한국어에는 매콤 달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이 순간을 막 즐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 새콤 달콤도. 맞아요. 새콤하다, 달콤하다. 그냥 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뭔가 새콤하다 이렇게 달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콤이라는 글자의 어감도 되게 귀엽고 그거를 말하는 의도도 되게 새롭다고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네요. 최근에. 맞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냥 영어로 예를 들어 새콤달콤 영어라면 그냥 sweet and sour잖아요. 아 그렇죠. 약간 그 느낌이 안 살긴 해. 그죠 맞아. 뉘앙스가. 아니 너 다른 거지. 웨스턴이랑 이스턴이랑. 근데 막 쿰쿰하다 이런 건 별로예요? 쿰쿰하다? 쿰쿰하다도 그 쿰쿰하다의 느낌이 있죠. 약간 곰팡이 느낌? 얘가 새콤달콤 그 콤은 약간 귀여운 느낌이라서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약간 새콤달콤의 또 그 더 좋은 느낌은 약간 숨어 있잖아요. 쿰쿰하다는 대놓고 나 쿰쿰이야 이런 느낌인데 그 새콤달콤의 콤자는 귀엽게 숨어 있어요. 달콤. 사실 없어도 앞으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새콤달콤 이렇게 하세요. 억양을 넣어가지고 좋은데 뭔가 그냥 달달하고 해도 되는데 굳이 콤자를 붙이는 게 저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굳이 이제 없어도 되는데 붙여서 좀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거. 맞아. 그런 뉘앙스가 참 우리나라가 진짜 그런 걸 잘 표현할 수 있는데 모두들 말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뭔가 번역했을 때 아쉽게 사라져가지고. 맞아요. 딱 새콤달콤 들으면은 우리가 너무 그 상품이 생각나서 그러긴 하지만 약간 어린아이 같고 재밌는 맞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궁금했던 게 짜자님은 글자들이 막 움직이는 걸 상상하셨다 그랬잖아요. 뭔가 그러면은 이 시를 읽고서는 어떤 걸 상상하셨어요? 뭔가 이런 숑과 큐리 움직이는 것도 상상하셨나요? 숑과 큐리 움직인다고 상상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주로 그 글자들이 움직인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은 약간 피아노 방에서 피아노 치기 싫어가지고 피아노 보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보면서 생각을 한다거나 조금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AKA 멍 때릴 때? 네, 맞아요. 이 시에서는 그냥 얘네 둘이 그 생각은 했어요. 숑은 뭔가 여자 아이가 떠올랐고 뭔가 치마 약간 이렇게 구름 모양 같은 치마 있잖아요. 그 퐁퐁이 치마 입은 여자 아이가 떠올랐고 큐를 뭔가 그 가면 쓴 그거 있잖아요. 가면요? 그 약간 조금 도도한 막 그 할로윈 때 막 이렇게 막 보라색으로 이렇게 뾰족 안경 쓴 그런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약간 컨셉이 떠오르셨군요. 네. 근데 둘 다 엄청 조그만한 아기 같았어요. 네. 왜냐면 귀여운 느낌이 들어서. 저랑 너무 다른데. 저는 큐 할 때 그 강호동님 그 약간 큐 그거 뭔지 아세요? 약간 이거 생각났는데. 너무 피비님이 우리 10년 지기지만 너무 신기하게 쳐다봐가지고 웃겼어요. 왜냐면 난 이 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짜자님을 신기하게 쳐다봐요. 맞아요. 약간 두 분이 대화하는 거 보면은 너무 달라가지고. 참. 빗도님 어떠세요? 이 두 분이 대화하는 거 보면. 저는 웃겨요. 웃겨요? 약간 두 분 사이에 있으시잖아요, 빗도님. 웃겨요. 그냥? 네, 전 둘 다 이해돼서 웃겨요. 즐기는 편? 즐기는 편.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하는데요. 제가 이 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화자가 애인에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시의 뒷부분에 애인아,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면 짓지도 못해 모가지를 꺾고 죽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태양 아래 줄지은 혀를 앞발처럼 내밀 거야. 이 부분인데요. 뭔가 시인은 이런 비숑 프리제와 라넌큘러스가 뒤섞이는 낮에 좀 이런 슬픔과 기쁨에 대한 감각까지 인식을 확장하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있으면 저는 이런 우리 삶에도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되게 놀라웠던 지점이 사실 이런 숑과 큐리 귀엽다 이런 느끼는 순간에는 뭔가 기쁨만 남을 것 같긴 한데 이분은
그냥 이런 기쁨만 느끼는 게 아니라 슬픔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게 아마 이분 어쩌면 큐에는 슬픔이 있고 숑에는 기쁨이 있다고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문구가 튀어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 말들을 계속 곱씹게 되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약간 슬픔이 있으니까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충분히 슬퍼하고 약간 힘을 내서 어떤 적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부조리한 일에 대항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항상 무거워지지만은 않고 좀 더 가벼워지고 이 순간을 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근데 그거를 또 애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는 그게 참 이 시의 어떤 마지막 부분까지도 너무 좋아서 단정한 인식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정돈된 기쁨 그런 것들이 이런 조이와의 키스를 읽을 때 배수연 시인님의 시에서 느낄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 저도 약간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은 선생님들한테 그런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약간 저희를 정말 예뻐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다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사람들 조금씩 받았기 때문에 또 좀 잘 크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시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재미중독자 3-9화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해주세요 1부였고요. 봄날을 만끽하며 여러분 저희 재미중독자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 둘 셋 2부에서 만나 영가리 끝. 여러분 안녕하세요. 빗도입니다. 1부에 이어 곧 2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빗도. 저는 이 책. 저는 피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짜자님 어떻게 1분 어떠셨어요? 우선 너무 멋진 거예요. 다들 너무 전문적이고 이렇게 잘 해내고 있는 게 너무 멋져갖고 멋지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하. 역시 선생님은 칭찬을 잘해. 정말. 뭐 이런 얘기 들으려고 녹음하죠. 불러서. 아이고 칭찬 감사합니다. 지난 1부에서는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일하고 계신 짜자님의 교직생활 이야기와 학창시절 첫사랑 이야기,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스승의 날 기념으로 밸런스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와 간단한 밸런스 게임. 그렇죠. 오랜만에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보기 나갑니다. 학창시절로 돌아가 여러분은 두 선택지 중 하나를 3년간 겪게 됩니다. 1번 스승의 지나친 사랑 2번 지나치게 스승을 사랑.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네. 순서대로 말할까요? 근데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난상 토론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네 명확해요. 명확해요. 저는 늘 이런 밸런스 게임 있으면 명확합니다. 뭐죠? 말씀해 주시죠. 전 지나치게 스승을 사랑이 더 좋아요. 그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사랑을 그러니까 제가 느껴봤어요. 27년간 빅데이터를 쌓아봤는데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만 누군가를 매들리하게 혼자 짝사랑하고 폭 빠지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선생님이 너무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사랑하는 거는 혼자 상상 속에서 마음껏 할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괴롭지 않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원래 그런 게 더 짜릿한 법이죠. 그래요? 진짜로 한 번도 뭔가 괴롭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지나치게 사랑했을 때. 근데 네. 보통 제가 지나치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호감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더라도 그걸로 약간 만족? 저기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성적으로 사랑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 이성적으로요? 네네.
뭐 키스하고 싶다 이런 거 없죠. 여러분 스승의 날이에요. 죄송합니다. 선생님한테 그런 건 느낀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존경심. 존경심도 아니야. 아 그냥 뭔가 콩닥 제가 보기에는 그 스승을 사랑은 명사로 하나 단어를 만들어야 돼. 그 느낌이 달라요. 그러게요. 약간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 멋있다. 저도 약간 일부를 진행하면서 좀 일부를 같이 하면서 약간 오히려 의문점이 막 생긴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지? 그러니까 약간 진짜 애매해.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지?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엄청 나잖아요. 맞아요. 아까 비토님 말씀한 것처럼 그때는 막 보런 막 키스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또 막 엄청 막 존경심 이런 것도 또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도 조심하셔야 돼. 아니야 새로운 동사를 만들어내면 돼요. 동사 만들어. 그래서 널리 퍼뜨려. 그 선생님 찾을까요? 약간 우리 호르몬 탓하니까. 호르몬적 사랑이야 내가 보기에는. 호르몬적 사랑? 약간 나도 이제 약간 새로운 호르몬에 주체 못하는. 근데 우리도 참 선생님 모셔다 놓고 그러니까 참 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약간 존경심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보다 인생을 더 산 사람들이 뭔가 좀 대단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막 선배들 얘기 듣거나 뭐 그러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걸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게 되게 더 좋아 보이고 선배 좋아하는 것처럼 선배 따르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저도 막 고등학교 때 그런 국어 선생님한테 제가 그때도 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시를 써가지고 막 언젠가 한번 국어 선생님이 그거를 봐주신 적이 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근데 그 뒤로 제가 계속 시를 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스탑. 선생님 힘드신 거 아니야? 잠깐 스탑. 네. 무슨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요? 그거는 이제 비밀입니다. 나중에 말할게요. 지금 방송 중이니까. 박제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시를 한번 써가니까 그 뒤로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시를 써가지고 선생님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무실 앞에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귀엽다.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시도 봐주시면 막 선생님이 막 엄청 그렇다고 다정하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뭐 이런 거는 좀 고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건 나중에 발표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근데 다정하진 않지만 되게 진지하게 봐주셨어요. 그래 좋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남고 내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그거를 다 받아주셨을까? 약간 그런 거에 놀랍기도 해요. 근데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못 모르고 하는 거. 그렇죠. 순수한 영혼의 깃든. 네. 왜 한쪽 입가를 올리면서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미치도. 근데 저 뭔지 알겠어. 지금 동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약간 늑대물인데 선생님은 약간 대장 늑대잖아요. 그 학교에서는. 근데 그 대장 늑대한테 잘 보이고 싶은 이게 약간 나부랭이들이 약간 대장 늑대를 존경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막 잘 보이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혹시 피비님도 약간 그런 무모한 순간 있었나요? 무모한 순간이요? 아니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너무 부끄러워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스승이 지나친 사랑이 더 좋아요. 약간 받아도 좋아. 근데 봐라? 맨날 부끄러워해. 이것 봐라. 내 속으로 엄청 좋아해. 앙큼하다니까. 왜 앙큼해요? 왜 피비 앙큼하죠? 투명하지 못해서 화났어요? 투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대장 늑대한테는 항상 부끄러워했어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부끄럽네요. 평소에는 아나무인처럼. 아나무인하다가 대장 늑대한테는 그럼 이층이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저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저도 이제 비또님 얘기를 들으면은 사랑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선생님이 너무 잘 받아주시면 좋긴 한데 또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청소년기에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은 뭔가 선생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이게 선생님을 떠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남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꼭 연애를 하거나 뭐 좋아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근데 무조건 제 마음이 동해야 되거든요. 제가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저를 좋아하면 전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도 난 이 선생님이랑 별로 관계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날 지나치게 사랑하면 그러니까 애정을 주시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 둘 다 호감은 좀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약간 그런 이 선생님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지나치게 사랑을 하는 느낌? 그리고 후자는 그 선생님이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공부도 못하겠고 계속 선생님만 생각나고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서 만들어 갔답니다. 짜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하신 빗도님의 이야기는 사랑에 있어서는 또 다른 것 같은데 사랑에 있어서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더 좋은데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스승의 지나친 사랑을 좋아합니다. 이거 사람들 다 사랑 못 받았어? 아니 저 근데 차이점을 방금 말았어요. 저는 선생님들이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항상 무조건 플러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개념이라서 사랑을 줬을 때 싫다는 개념이 없어요. 저 약간 어필 됐어요 선생님한테 지금? 저도 짜잔 선생님한테. 저 어필한 거예요? 네, 약간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항상 당연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 나를 지켜주는 존재,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런 유교 사상에 찌든 건가? 버려. 그래서 항상 뭔가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좋지. 약간 선생님 누구든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약간 반문하고 싶은 게 선생님 굳이 사랑해야 돼요? 선생님은 사랑을 받는 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학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약간 낙이죠 학창 시절에. 또 그 와중에? 저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도 다 관심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생물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생물 날만 기다려. 이게 나의 해피한 날들이야. 나머지는 다 블랙아웃이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또 이런 경험이 있으시군. 완전 좋죠. 그 하루의 기억으로 또 일주일 버티고. 근데 진짜 괴로울 때가 뭔지 알아요? 선생님은 너무 좋은데 수업은 너무 싫은 거. 저는 근데 그 수업 무조건 좋아했어요. 남들 다 잘 때 좋아하고. 극복 가능해. 극복 가능. 사랑으로 극복 가능. 진짜 매드러브야. 난 자아분열. 선생님은 좋은데 수업이 너무 어려운데. 또 냉철하네요. 공과사는 구분해야 되니까. 사랑에 약하잖아요. 그렇네. 진짜 다 줘. 짜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한테 굳이 선생님을 사랑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근데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사랑을 주는 직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사랑을 주는 직업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승을 사랑하는 거는 그러면은 쌍방이 되지 않을까라고 갑자기 생각해봤어요. 저 질문 하나 생겼어요.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약간 아픈 손가락도 있고 약간 얘는 특별히 뭔가 좀 약간 내가 좀 더 챙겨주고 싶다. 얘는 좀 더 내가 좋은 느낌이다.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 공평하게 대하는지. 근데 그 사랑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사랑에 뭐 아픈 손가락이어서 어쩌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모양이 다른 느낌. 사랑의 모양이 다른 느낌이에요. 저 약간 우리 짜잔 어른 됐어. 짜잔 그거 받아야 돼. 올해 교사상 이런 거 받아야 돼. 그래. 우리가 줍시다. 연말 멋지다 짜잔 이거 하면서 줘야 돼요. 좋아요. 혹시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또 사랑을 아까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해서 선생은 사랑을 주는 거고 학생도 이렇게 사랑을 주면은 쌍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뭔가 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되신지 학생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 수업 시간마다 약간 그런 순간들을 많이 느껴요. 애들이 반응을 해줄 때도 많고 그리고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래서 바리스타 일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카페를 운영을 하게 하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카페가. 그걸 저한테 말해주고 싶었나 봐요.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저를 딱 붙잡더니 선생님 저 다음 주부터 카페 열어요. 그러니까 꼭 저 보러 오세요. 그래서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꼭 오셔야 돼요. 이러면서 시간표까지 찍어가라고 자기 시간표 막 보여주면서 너무 귀여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저 잘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가면 안 돼요? 나 지금 똑같은 말 하려고 했어. 저도요. 시간표 지금 보여달라고 하려고 아니 했어. 우리 너무 재미 중독자야. 진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친구들 데리고 그랬잖아요. 친구들 네, 데리고 오세요. 넷이서 가요. 왜냐면은 거기 그 카페도 열려 있습니다. 학교에 연결되어 있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심지어 학교에 그 있어요? 친구한테 네. 이 밸런스 게임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스승이 지나친 사람 대 스승을 지나치는 사람. 참 자꾸자. 그리고 이건 현역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네요.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오랜만에 밸런스 게임 해봤습니다. 이제 책 냄새 킁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빗도님,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읽어볼 그림책은 무언가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그림책은 올가 토카르축 글, 요안나 콘세이오 그림의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럼 작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글 작가이신 올가 토카르축 작가님은 폴란드 출신으로 바르샤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셨고 이후에 심리치료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시와 소설을 발표하셨는데요. 2008년 작가님이 쓰신 소설 방랑자들, 야곱의 책들은 폴란드 최고 문학상인 니케 문학상을 이제 그걸로 니케 문학상을 2차례 수상하시고 2018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방랑자들이라는 소설로 2018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작가님이 2009년작 죽은 자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는 영화화되어서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을 받으셨고 2018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약간 이게 폴란드인으로서 5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고 하시는데 문학계의 끝판왕이세요. 메인 보스 엄청난 작가님이시고 이 작가님의 첫 그림책이 바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제 그림책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책의 그림을 그려주신 요안나 콘세이오 작가님 역시 폴란드 출신이신데요. 이 작가님도 만만치 않으세요. 일단 연필 드로잉과 흑연 질감의 일러스트가 특징이신 요안나 콘세이오 작가님은 2004년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시기도 했고 2018년에는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잃어버린 영혼으로 볼로냐 라가치 픽션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 줄거리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줄거리 소개는 이 그림책의 전부인 내용이자 이 책의 첫 부분에 있는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을 아주 많이, 빨리 하는 사람이었지요. 영혼은 어딘가 멀리 두고 온 지 오래였습니다. 오히려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운전을 하고 테니스를 쳤습니다. 다만 가끔 주위가 이상할 정도로 평평한 듯한 기분이 들기는 했습니다. 마치 수학 공책에 가지런한 모는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출장길의 호텔 방에서 한밤중에 잠이 깬 남자는 숨이 막힐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도통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대체로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이곳에 무슨 일로 어떻게 온 건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맙소사, 자기 이름마저도. 자기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다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오전 내내 자기한테 아무런 말도 걸지 않는 남자는 사무치게 외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속에 이미 어떤 사람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남자는 욕실의 거울 앞에 서서 연기처럼 뿌옇게 변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잠시 자기 이름이 안제이가 아닐까 하다가 마리안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겁이 덜컥 난 남자는 트렁크 바닥에서 여권을 찾아 들여다보고는 자기 이름이 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남자는 현명하고 나이든 여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본다면 세상은 땀 흘리고 지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들을 놓친 영혼들로 가득 차 보일 거예요. 영혼은 주인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큰 혼란이 벌어져요. 영혼은 머리를 잃고 사람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영혼들은 그래도 자기가 주인을 잃었다는 건 알지만 사람들은 보통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의사의 진단은 얀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럼 제가 제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까? 현명한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영혼이 움직이는 속도가 육체보다 아주 느리기 때문이에요.
영혼은 아주 먼 옛날 우주 대폭발 직후에 생겨났어요. 당시엔 우주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땐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볼 수 있었죠. 환자분은 자기만의 어떤 장소를 찾아 편안히 앉아서 영혼을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히 환자분이 2, 3년 전쯤 갔던 곳에 환자분의 영혼이 있을 거예요.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요. 제가 드릴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얀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도시 변두리의 작은 집을 구해 매일매일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던 것이지요.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날들, 몇 주가,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머리가 길게 자라고 수염은 허리에 닿게 되었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어떻게 읽으셨나요? 피비님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아이디어 자체가 글의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신박했고요. 너무 바쁘고 이렇게 지치게 살아가다 보니까 영혼이 몸을 이렇게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발한 창작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특히 이 그림책의 그림으로 표현한 기법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 이렇게 양쪽을 펼쳤을 때 한쪽은 약간 영혼의 시선인 것 같고 영혼의 모습인 것 같고, 다른 한쪽은 그 육체의 모습을 계속 기다리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 그려주는데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서로 발견했을 때 그 약간 불투명한 종이가 한 장이 딱 끼워져 있어가지고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리고 글이 없고 그림만 나중에 많이 나오는데 그냥 그 상황이 이 그림만으로 쭉쭉쭉쭉 다 그 시간의 흐름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 그리고 딱 영혼과 만나는 순간에 컬러로 바뀌잖아요. 아, 그 전에는 약간 흑백, 약간 정말 어두운 느낌인데 나중에는 그 풀의 색깔도 초록색으로 나오고, 그런 묘사가 정말 시간의 흐름을 잘 표현한 책인 것 같아요. 이층님 어떠셨어요? 저도 피비님이랑 비슷한데 이 책이 정말 너무 잘 만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도 너무 특이하고, 그 중간에 있는 내지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앞에 글을 쭉 써놓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부터 그림만 쭉쭉쭉 있고, 기다리는 이런 그림만. 맞아요. 이런 형식도 너무 처음고 낯선 형식인데, 뭔가 그런 낯선 형식인데 너무 이 내용이랑 딱 맞아가지고 아, 이건 진짜 무슨 아트북을 읽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 진짜 이거는 값을 더 받아야겠는데 싶을 정도로 그런 좋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 내용적으로 좋았던 거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굳이 웃지 않는 거. 다 무표정한 얼굴이고 혹은 그냥 자연스러운 얼굴이에요. 근데 약간 그림책들 보면 좀 얘는 뭐 굳이 웃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웃고 있네. 혹은 막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 다들 막 즐거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긴 이 그림책은 되게 편안해 보였어요. 지쳐 있지만 자신의 감정에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표정과 그런 거여서, 뭐 그렇다고 막 슬프다고 과도하게 그리지도 않고 그냥 진짜 딱 무표정. 이게 저는 이 책 덮고 나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짜자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 진짜 좋아하거든요. 원래 유한나 콘세이유 작가님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좋아했는데, 그 좋아했던 이유가 저도 많이 지쳐 있었을 때였어요. 엄청 지쳐 있는 순간이었는데 딱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내가 달려나가는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러한 감정들의 표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한나 콘세이유의 연필선이 그 영혼에 지쳐있는 마음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도 좋았고, 그 영혼과 자아가 다시 만나서 칼라로 바뀌는 부분도 꽃이 피는 걸로 자연이 피어나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는 것, 자연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영혼의 속도를 따라간다는 게 자연과 비슷해서 이 자연을 가져오지 않으셨을까? 이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맞아요. 되게 위로가 되네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바삐지 허덕이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바쁘게 살 필요 없고 영혼은 따라오는 중이야. 너 천천히 가도 돼. 예, 그런 위로를 짜자님도 받으셨던 것 같고 저도 되게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받았고요. 또 이 그림책은 약간 누군가의 수첩이나 일기장을 약간 훔쳐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수첩, 이게 그림책을 보시면 이 내지 부분에 그림으로 마치 사진이 꽂혀져 있는 느낌이나 편지 같은 것들이 꽂혀져 있는 느낌들을 잘 표현하기도 했고 또 약간 바랜 듯한 모노톤의 그런 종이 색감이라든지 또 종이들이 다 모눈 종이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마치 진짜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런 것도 그랬고 약간 정말 디지털 시대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의 속도로 만들어진 책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나 콘세이오 작가님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필로만 그림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그림을 되게 시적으로 그리시는 걸로 유명한데 그런 느낌과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책에서 저는 되게 재밌는 대사가 의사가 주인공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본다면 세상은 땀 흘리고 지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들을 놓친 영혼들로 가득 차 보일 거예요. 저는 약간 딱 이 문구를 보고 다들 어릴 때 순수했던 그런 영혼들을 잃고 바삐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선생님을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짝사랑하거나 이런 약간 서로의 감정에 솔직했던 학창시절의 모습이야말로 영혼이 깃들어 있는 영혼의 속도와 맞았던 그런 건강한 육체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오게 됐고 사실 무엇보다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짜자님이 요한나 콘세이오 작가님 진짜 좋아해서 작가님 취향 반영해서 골랐습니다. 애정이 담겨있는 그런 그림책 선정이었습니다. 어쩐지 그 짜자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심지어 좋아하신다 그래서 놀랐어요. 너무 좋아해서 알고 있었어요. 짜자님도 평소에 그림 잘 즐겨 읽으시나요? 네, 저도 그림책 정말 좋아해가지고 그림책을 모으는 것이 취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그 그림책을 나중에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저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생각났어요. 나도 이 영혼을 읽고 있구나. 왜냐면 짜자님이랑 저랑 둘 다 취미가 똑같잖아요. 그림책 모으고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 대학교 때 좀 여유로울 때 그림책 서점 탐방도 가고 제주도도 갔잖아요. 맞아요. 그림책 탐방하러.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런 영혼을 챙길 새가 없이 영혼은 저 뒤에 가 있고 저 뒤에 가 있어. 제주도에 아직 있어. 진짜 오래 기다려야 돼. 그래서 생각났어요. 그렇군요. 네. 너무 감동적인 선택인데 왜 제가 감동을 받죠? 이 글을 읽어보면 주인공 얀이 결국 자기의 육체가 영혼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걸 알고 모든 일을 그만두고 도시 변두리에 작은 집을 구한 채 의자에 매일 앉아 매일매일 본인이 잃어버렸던 영혼을 기다리잖아요. 저는 이 영혼이라는 게 굉장히 순수하고 투명한 본인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혼을 기다린다라는 게 약간 저는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천천히 기다린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짜 내가 오로지 원해서 하는 것. 사실 일을 하는 거는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근데 정말 뭐 짜자님과 제가 제주도 가서 책방을 갔던 것이나 저희가 이렇게 재미 중독자를 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하는 일들, 진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각자 어떤 것을 하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아직 다가오고 있는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영혼을 기다리고 싶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빗도님의 그림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짜자님 어떠셨나요?
저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나오려고 했어요. 무조건 불렀어, 게스트로 짜자님. 저도 이번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진짜 스승이신 짜자님을 모시고 뭔가 학교 이야기도 나누고 좀 약간 사랑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빗도님의 그림책이 말은 못했지만 저한테 너무 지금 필요한 책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비치.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재밌게 사는 날이 올까. 네. 오늘은 사정상 녹음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네요. 다음에 또 오시면 되죠. 그렇죠. 짜자님. 네, 짜자님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고 그런데 다음에 또 오늘과 비슷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재미중독자는 시즌3에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습니다. 사연 혹은 저희 재미중독자 패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팟빵 댓글창이나 재미중독자 인스타그램 DM으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네, 오늘의 재미중독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시즌3 9화잖아요. 네. 하나만 남겨두고 있네요. 저희는 맞아요. 늘 10화씩 마무리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